밤늦은 시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은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침대 옆에 서 있는 민지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서 있었다. 언니, 여기서 잘게. 민지가 속삭이듯 말하며 그대로 지은의 침대에 올라타 안겨들었다.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이성애자로 알려진 민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며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할 듯 솟아올랐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달았지만 가족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숨겨왔다. 민지는 24살,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절친한 친구로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을 밝혀주었다. 민지에게는 2년째 사귀는 남자친구 태준이 있었다. 태준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다. 지은은 민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지만 그 감정을 우정으로 포장하며 억눌렀다. 민지는 직녀야.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지은은 매일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그날 밤, 민지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태준과의 싸움 때문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며 말했다. 태준 오빠가 나한테 너무 차갑게 굴어. 결혼 얘기만 하면 피하더라고. 지은은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나한테 오는 거지? 다른 친구들도 많을 텐데. 민지의 채취가 지은의 코를 자극했다. 그 향기는 지은이 오랜 시간 꿈꿔온 것이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나한테 왔어?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 민지가 고개를 들고 지은을 빤히 쳐다보았다. 언니가 제일 편해. 언니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편함.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의지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가 아직 자고 있는 침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렸다. 만약 민지가 깨어나서 어제 일을 후회하면? 아니면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커피를 타 민지에게 내밀었다.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웃었다. 언니, 고마워. 어제 미안했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친구잖아.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민지는 다시 지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태준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 했다.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네. 나 혼자만 노력하는 기분이야. 민지가 소파에 앉아 한탄했다. 지은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그럼 헤어질 생각은 없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가족들이 오빠를 좋아하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지은의 가족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하셨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다. 만약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의 감정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어느 저녁, 둘이 함께 영화를 보다가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손 따뜻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몸이 굳었다. 이건 우정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지야, 나한테 어떤 감정인지 솔직히 말해줄래? 민지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언니가 제일 소중한 친구야. 지은은 그 말에 실망했다. 친구,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다시 지은의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여기서 잘게. 혼자 있으면 무서워.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민지는 직녀고 남자친구가 있어? 하지만 민지의 숨소리가 지은의 귀에 스며들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민지의 뺨에 입을 맞췄다. 민지가 눈을 뜨고 지은을 보았다. 언니, 그 순간 둘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천천히 지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은 지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이제 지은은 매일 민지의 연락을 기다렸다. 태준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민지는 점점 지은에게 의지했다. 지은의 회사 동료 수진이 눈치챘다. 요즘 민지랑 자주 만나네. 조심해. 그런 감정은 위험해. 수진은 지은의 성적 지향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였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사회의 시선이 지은을 압박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TV나 뉴스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은은 움츠러들었다. 한편 민지의 가족은 태준과의 결혼을 재촉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태준이 좋은 애잖아.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게 살아. 이민지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말씀대로 해야 할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나랑 함께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어느 주말 둘이 함께 산책하다가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언니, 나의 태준 오빠랑 헤어질까 봐.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왜? 민지가 지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언니랑 있으면 더 행복해. 그 말에 지은은 민지를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서로의 입술이 스쳤다. 그 키스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태준을 배신하는 거고 지은은 친구를 이용하는 기분이었다. 이 사건 후 지은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민지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키스 후 민지는 태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태준은 충격받았지만 민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태준의 말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를 위로했다. 둘이 함께 카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을 때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상인가? 나 레즈비언인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냥 지은이 좋을 뿐이었다.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남자친구는 없니? 나이 차면 결혼해야지.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떠올렸다. 만약 어머니가 알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지은은 TV를 껐다. 민지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태준과의 헤어짐을 알게 되었다. 왜 헤어졌어? 태준이 좋은 녀석인데.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뭘 알아? 가족 생각 좀 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달려갔다. 아빠가 너무 화나셨어. 나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 자신도 불안했다. 둘의 관계가 공개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은의 회사 파티에서 민지가 함께 왔다. 동료들이 물었다. 민지 씨는 지은 씨 친구예요. 민지가 웃으며 네, 절친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의 시선이 민지에게 머무는 걸 수진이 눈치챘다. 파티 후 수진이 지은을 불렀다. 민지랑 사귀는 거야? 조심해. 회사에서 소문나면 곤란해.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내 감정 알아? 하지만 사회가 용납 안 해.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관계 어떻게 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망설이며 말했다. 나 아직 확신이 없어. 하지만 언니 없이 못 살 것 같아.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확신이 없어? 그럼 왜 나한테 왔어? 하지만 민지를 탓할 수 없었다. 민지도 혼란스러울 테니까. 민지의 전 남자친구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생각해봐. 나 없이 괜찮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동요했다. 태준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안정된 미래, 가족의 승인. 지은과의 관계는 불확실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태준 오빠가 다시 만나자고 해. 나 어떻게 해?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나를 선택할까? 아니면 사회의 압력에 굴복할까? 지은은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겪은 고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자 선배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왕따가 된 기억.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민지는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어머니가 태준 얘기를 꺼내자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 나 태준 오빠 안 좋아해. 다른 사람이 있어. 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누구?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여자예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집을 뛰쳐나와 지은에게 갔다. 엄마한테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의 가족이 반대하면? 사회의 정죄가 쏟아지면? 둘이 함께 산책하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손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했다. 우리 잘못된 거야.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의 집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상해졌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민지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아버지가 비웃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당장 민지 데려와. 민지가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다. 아빠, 나 지은 언니 사랑해.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지를 끌고 나갔다. 그날 이후 민지는 집에 갇힌 듯 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가 포기할까? 그녀는 수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세을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를 구하러 가야 해. 밤에 지은은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민지가 몰래 나와 지은을 만났다. 아빠가 감시해. 도망칠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자.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돌아가. 태준이 말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세 사람 사이에 긴장된 대치가 벌어졌다. 태준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나랑 있으면 안정될 거야. 민지가 태준을 밀치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나 지은 언니가 좋아. 태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상 아니야.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민지를 놓아주세요. 태준이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민지가 막았다. 오빠, 그만해. 그 사건 후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더 강하게 통제했다. 아버지가 민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출을 금지했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지은을 그리워했다. 언니, 나 어떻게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은은 매일 민지의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민지랑 사귀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장 그만둬.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이제 그녀는 가족의 지지마저 잃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가 여자랑 사귄데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심해.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지는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밤에 몰래 창문을 통해 나왔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만나자라고 말했다. 둘이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가 울며 안겼다. 아빠가 나 결혼시키려 해. 태준 오빠랑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안 돼, 나랑 도망치자. 민지가 망설였다. 어디로? 돈도 없고 가족도 버려야 해. 지은은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둘이 도망치려던 날 민지의 아버지가 추적해왔다. 민지야. 돌아와.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나 지은 언니 없인 못 살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그래? 우리 가족 명예가. 그 말에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가족의 명예 vs 자신의 행복.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한 힘든 시절.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민지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언니, 나 포기 못해.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지은에게 달려왔다. 둘이 함께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갔다.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민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태준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를 돌려줘. 내가 민지를 망치고 있어. 지은은 화가 나 대답했다. 민지가 선택한 거예요. 태준이 비웃었다. 그 선택이 옳다고.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옳은 선택인가?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지는 동요했다. 엄마가 아프대. 가봐야 해. 지은은 걱정하며 말했다. 함께 가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 언니가 가면 더 복잡해질 거야. 민지는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민지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왜 그렇게 됐어? 엄마가 잘못 키웠나?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세상이 이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지해주세요. 그날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엄마가 이해하려 하시네.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자녀 압력. 둘이 함께 싸워나가야 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프리랜서 작업으로 수입을 올렸고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며 적응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민지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손가락질. 언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강해지자. 지은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내 선택을 받아들일게.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가 변한 건가? 그녀는 민지와 함께 서울로 갔다. 어머니를 만나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미안해. 이해 못해서.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이 순간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태준이랑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가 단호히 말했다. 아빠, 이게 제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의 병 때문에 포기하는 듯 했다. 내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민지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사회적 도전이 왔다. 둘이 함께 거리를 걷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한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둘,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무시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우리의 사랑이 비난받아야 해? 지은의 옛 동료 수진이 도움을 주었다. LGBT 커뮤니티에 가봐. 거기서 지지받을 수 있어. 둘이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한 여성이 말했다. 한국에서 쉽지 않지만 싸워야 해. 그 말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민지의 가족에게 지은의 과거를 퍼뜨렸다. 지은이가 고등학교 때 여자 좋아했다고 해. 민지의 아버지가 다시 화를 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민지는 태준에게 따졌다. 왜 그래? 오빠가 왜? 태준이 냉소했다. 내가 착각하는 거야? 깨달아. 이 소문으로 지은의 프리랜서 일이 끊겼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적 이유로 취소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대가인가? 민지가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내면도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 경제적 어려움. 그녀는 태준의 제안을 떠올렸다. 안정된 삶. 어느 밤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의 심장이 무너졌다. 왜? 포기할 거야? 민지가 울며 대답했다. 아니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이게 끝인가? 민지는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이랑 끊어. 태준이랑 다시 시작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중재했다. 아빠, 민지 선택 존중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후회 안 하면? 민지가 지은에게 돌아왔다. 언니, 나 영원히 함께할게. 둘이 포옹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둘이 함께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가족들의 반대가 줄어들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먼저 화해를 청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지은의 어머니는 민지를 초대해 식사를 했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지은이 승진 기회를 놓쳤다. 개인적 이유라는 핑계. 둘이 함께 항의했다. 이건 부당해. 회사가 사과했다. 작은 승리였다. 태주는 결국 포기했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며 민지에게 행복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안도했다. 과거의 짐이 내려갔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이 말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민지가 웃었다. 나도.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거부. 우리가 선택한 게 옳았을까? 민지가 위로했다. 옳아. 사랑이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둘이 함께 앉아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할 수 있었다. 해보자. 둘이 결심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지은이 민지에게 물었다. 내 선택, 후회 안 해? 민지가 대답했다. 절대. 이 사랑은 옳았는가, 그른가?